안녕하세요. 오늘 10단원 첫 번째,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 변화입니다. 자, 186쪽에 생각열기 보시면요. 안데스 산맥의 차칼타야 빙하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스키장이 있었다. 자, 여기가 스키장인데 스키장 같나요? 뭐가 없죠? 예, 눈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볼리비아라는 나라인데요. 이곳의 해발 고도가 5,000m가 넘습니다. 백두산이 2,700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죠. 이곳에 만약에 눈이 있었다면 정말 높은 곳에서 스키를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자,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서서히 녹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녹아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지구가 너무 더워졌기 때문이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기후변화, 원인과 변화, 그리고 이러한 해결책과 한계점,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기후변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는 임의적인 원인에 집중을 해서, 자, 대표적인 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 화석연료라는 것은 지하에 매장된 연료를 우리가 캐서 쓰는 거죠. 대표적인 게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연료를 사용하면 가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 질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중 그것들을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온실가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태양이 이렇게 지구에게 열을 주면 지구가 다 흡수하지 못하고 대부분 다 방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방출되는 열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그래서 지구가 평균 기온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지구는 엄청나게 추웠을 겁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양이 너무 많아진다면 잡아두는 열이 많기 때문에 지구가 점점 더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워지는 겁니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산화탄소이고, 자,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흐름대로 보면 점점 계절 중에 뭐가 길어지고 있어요? 여름이 쭉 길어지고 있는 모습, 겨울은 짧아지죠. 자, 이렇게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합니다. 화석연료 사용 증가 때문이요. 또 하나는 이러한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들이 많이 파괴가 되는 거죠.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 파괴로 인해서 온실가스 흡수가 적어지게 되고 당연히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지구가 더워지기 때문에 극지방의 빙하들이 녹아내리면서 이것들이 전부 다 바닷가로 흘러가게 되고, 바닷가 주변에 저지대, 낮은 지대에 있는 곳이라든가 얕은 곳에 산호들이 많이 살잖아요. 산호섬들이 침수됩니다. 어떤 나라는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들도 있어요. 그 나라는 나라 자체가 잠기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자연재해 발생 빈도, 이상기후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대기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바다 온도도 막 따뜻해지는 거죠. 바다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산호들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 선생님, 산호가 뭐가 중요한가요? 산호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산호의 모습입니다. 산호는 왜 중요하냐면요. 바다 생명체들의 어떻게 보면 그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호 주변에 이 바다 생물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죠. 사실 산호는 지구의 바다의 0.1%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 산호 주변에 사는 이 바다 생물이 4분의 1 정도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비율이고, 우리 인간이 먹는 그 물고기 이런 종류들도 사실은 산호초 주변에서 잡히는 게 2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바다 해양 생물이나 인간이 이 산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산호가 바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이 주변에 살던 바다 생물의 생존도, 그리고 그와 연계하여서 인간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교과서 187쪽에 보시면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극지방의 빙하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차드호라고 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호수예요. 이 호수의 면적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차드호인데요.
이 차드 호수는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차드, 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면적이 줄어들고 있죠. 기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차도 자체가 이 수심이 얕아요. 수심도 얕기 때문에 더욱더 이 기후온난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늘어나는 인구라든가,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바닥을 파서 물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이 가축 기르는 사람들도 역시 물이 필요하잖아요. 총으로 무장해서 이렇게 물을 확보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연료로 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벌목을 많이 하면서 더욱더 지구온난화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거대 홍수 피해라든가, 그 다음에 호주의 산호섬들이 파괴돼서 산호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산호섬이 침수된다고 했었죠. 투발루 해발 고도가 4m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조금이라도 파도가 높게 치면 금방이라도 침수가 되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나라 자체가 잠길 위기에 있고요. 실제로 이 투발루의 많은 국민들은 옆 나라인 뉴질랜드로 많이 이민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후 변화로 부정적인 면만 있을까?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먼저 두 번째부터 갈게요. 자, 나라가 점점점 더워지기 때문에 더운 지역에서만 자랐던 과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재배할 수 있습니다. 망고, 파파야, 구아바 뭐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북극 항로를 운항할 수 있다. 자, 얼음이 녹으면서, 자, 여기 북극이에요.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서 이 북극의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물론 지금, 여기 유럽이죠. 여기 우리나라예요. 유럽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이렇게 해서 지중해 거쳐서 수에즈, 이집트 지나서, 홍해 지나서 쭉 인도양 지나서 동남아시아 여기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와야 돼. 아주 험난한 길을 가고 있죠. 특히 이쪽에는 해적들도 많아가지고 우리 뉴스에서 자주 나옵니다. 우리 선박은 뭐 납치됐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이 녹아가지고 이쪽 바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 기간을 10일 정도 단축할 수 있대요. 자, 기간뿐만이 아니라 돈도 절감이 되고 아까 해적 피해까지 감소가 되면서 아주 큰 가능성을 갖고 있겠죠. 자, 이 이제 배는요.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쇠빙선입니다. 얼음을 깨면서 가는 배죠. 이 쇠빙선이 정말로 필요하겠죠. 이 북극을 운행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쇠빙선 연구기관인데 아라온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 기후변화로 인한 가능성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교과서 187쪽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자연재해 심화라든가, 그 다음에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대보초로는 산호초 섬을 이야기합니다. 산호초 파괴, 빙하 축소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 하지만 이러한 북극 항로가 개척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학습 목표가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첫 번째, 국가, 지역이나 국가 차원의 노력. 이따가는 국제적 차원의 노력 이야기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화석연료 많이 써서 문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자. 대책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풍력, 태양열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 온실가스를 배출 자체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자.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업 자체가 공장 운영하는 기업 자체가 스스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주자. 그 대표적인 제도가 탄소 성적 표지 제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지금 볼게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게 뭐냐면 각 기업한테 이만큼만 온실가스 배출하세요 허용량을 정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열심히 노력해서 온실가스 적게 배출하잖아요. 그러면은 요만큼만 해서 A기업은 열심히 노력해서 온실가스 줄여야지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실제 배출하고 요만큼 남았어. 그럼 이 남은 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돈을 받고 팔 수가 있게 하는 거야. 그럼 기업들은 최대한 온실가스를 뭐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줄이려고 노력하겠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허용량이 5인데 실제 이만큼 배출할 것 같아. 그럼 이런 기업에서 돈을 주고
어때요? 그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는 거죠. 이렇게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는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탄소 성적 표시 제도제.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오늘 수업 들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뭐냐면 그 기업 제품에 탄소 성적, 여러 가지 온실가스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이산화탄소 양으로 표시를 해준다는 얘기야. 단계별로. 먼저 이산화탄소, 그 기업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겠죠? 얼마큼 나왔는지 표시해주면 탄소 배출량 인증 마크를 붙여줍니다. 일단 참여를 하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참여했는데 다른 기업의 제품보다 적게 배출하네? 그럼 저탄소 제품 인증 마크를 붙여줘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는 다른 제품보다 적은 것을 더 넘어서서 아예 그 제품을 만들 때 나온 탄소 배출 자체를 0으로 만들어 버려. 예를 들자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가지고 아예 0으로 만들어버려. 상쇄시켜버립니다. 이러면 탄소 중립 제품 인증 마크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양이 처음에는 표시, 그 다음에 저탄소, 그리고 아예 제로로 만든 제품에 이런 마크를 붙여주는 제도, 탄소 성적 표지 제도입니다. 다음에 지역적 노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없는 섬, 에너지 자립섬이라고 해서 가파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아까 나오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마크가 있는지. 여기 이렇게 마크가 있죠. 이렇게. 자, 가파도는요, 이렇게 풍력 발전이라든가 각 집마다 태양열 전지를 설치를 해서 최대한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소 제로섬 가파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 차원의 노력입니다. 자, 전 세계는 이 기후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 자, 첫 번째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걸 체결을 합니다. UN에 모여있는 많은 국가들이 브라질에서 모여서 이거 기후변화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자주 모여서 이야기해봐요. 뭔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노력하자라고 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 1992년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노력은 없잖아. 그게 이제 일본에서 1997년에 모여서 만든 문서가 바로 교토의정서라는 협약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진짜 한번 줄여봅시다. 온실가스 줄여보자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나라는 대부분 선진국들이 먼저 줄여주세요 해서 선진국 위주로 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 파리에서 모여서 자, 이제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정말 지구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도 참여해서 모든 국가가 전부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노력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게 파리협정입니다. 구분해줘야 되겠죠.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그 다음에 파리협정은 이제 개발도상국까지 참여해서 줄입시다 라고 했던 게 파리협정입니다. 자, 교과서 189쪽에 보시면요. 이 방금 파리협정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이 당연히 다르겠죠. 여기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뭡니까? 선진국은 이미 산업화 다 돼가지고 산업화 과정에서 예전에 온실가스 다 배출해놓고 이제서 개발도상국 이제 경제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온실가스 배출하지 말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 이게 이제 개발도상국의 입장이라면 선진국은 아니다.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지만 중국이나 인도 이거 엄청나게 많이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다. 이런 나라도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이제 개발도상국 선진국 나누는 건 무의미하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선진국이 기술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줄일 수 있는 기술 2025년까지 우리 지원해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 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졌지만 결국은 체결이 되었고 2020년부터 이제 각 나라들은 자기네 나라 기준에 맞춰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하는 의무가 다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 끝났고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은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져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이게 뭐예요? 자, 지구 온난화였고요. 다음 2015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국가 간 합의인 이게 뭐였죠? 파리 협정이었죠. 자, 다음 잘못된 부분 바르게 고쳐봅시다.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나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어떻게 됐다? 자, 증가했다. 파리협정이 교토의정서와 다른 점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이제 개발도상국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쳤고요.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